자, 이제 관을 열어보겠습니다. 작업원이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관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종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누구 제사를 지낸 거지? 종기의 절규가 공동묘역에 메아리 쳤다.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이었습니다. 70세의 박종기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부인 순덕이가 아침밥을 짓는 동안 종기는 늘 하던 대로 집 뒤편 텃밭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순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들어갑니다. 종기는 손을 털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차려진 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오늘 마을회관 청소하는 날이지?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에 가야겠어요. 종기는 20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뒤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마을회관 청소, 경로당 자원봉사, 농번기 때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움. 이런 일들이 그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종기는 거실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치매로 실종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한 박만섭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치러준 덕분에 이렇게나마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세요. 종기는 매일 아침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순덕이는 처음엔 말렸지만 이제는 그냥 두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 종기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앞에서 이장 김봉수를 만났습니다. 종기 씨,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죠. 마을 일인데. 두 사람은 함께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이만호 어르신도 보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만호가 종기에게 말했습니다. 종기야, 아직도 내 아버지 제사 지내니? 네, 그럼요. 제삿날은 꼭 지켜야죠. 그러게. 벌써 20년이나 됐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 이만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종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기는 마을 뒷산에 있는 공동묘역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비록 시신을 찾지 못해 빈 관을 묻었지만 그곳이 아버지의 안식처라고 믿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순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마을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이제 좀 아버님을 놓아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20년이나 됐잖아요. 아버님도 편안히 쉬시게. 종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덕이,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종기야, 내가 내 마지막을 지켜줘야 한다고.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습니까? 그날 밤 종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자주 집을 나서곤 하던 아버지. 그날도 평소처럼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홀로 나가셨고 그 후 아무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종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끝내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빈 관으로 남아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의 공동묘역에 불빛이 하나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성묘를 하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종기도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종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아버지 산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좀 다녀올게요. 이른 아침부터요? 네, 마음이 답답해서. 종기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공동묘역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작은 봉분이 보였습니다. 종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이만호 어르신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놓아드리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이장 김봉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종기 씨, 벌써 여기 와 계셨네요.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봉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종기 씨,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네.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공동묘역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모든 분들이 유고를 이장해야 한대요. 종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시에서 이 일대를 개발한다네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납골당 이장을 권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네, 종기 씨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납골당이라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파묘 작업은 구청에서 해주니까 걱정 마세요. 이장이 떠난 후 종기는 한참을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덕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납골당이 더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될 텐데. 그렇긴 하지만 아버님도 더 편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 파묘 당일이 되었습니다. 종기와 순덕이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공동묘역에 모였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파묘 작업팀도 와 있었습니다. 박만섭 어르신 산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업팀장이 말했습니다. 종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뵙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유골이지만 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흙더미가 하나씩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관을 열어보겠습니다. 작업원이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관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유골도 유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나무 상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업팀장도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가 박만섭 어르신 산소라고 했는데 구청 직원이 장부를 뒤적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합니다. 공식 사망신고 기록이 없네요. 뭐라고요? 박만섭 씨에 대한 사망신고서가 없어요. 그리고 시신 감식 기록도 없고. 종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뭡니까? 내가 20년 동안 누구 제사를 지낸 거지?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김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청 직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상황을 파악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공식 사망 신고도 없고 시신 감식 기록도 없어요. 게다가 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형사는 종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20년 전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죠.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찾아봤지만 그래서 빈관으로 장례를 치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다들 도와주셔서 형사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식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년 전 실종 당시 상황부터 다시 조사해야겠어요. 종기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누구 제사를 지낸 거지? 그의 절규가 공동묘역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종기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빈관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순덕이는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어 계속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드세요. 배가 안 고파요. 이러시면 몸만 상해요. 종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종기 씨, 죄송하지만 몇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것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20년 전 아버님이 실종되셨을 때 마지막에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종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만호 어르신이셨을 거예요. 아버지와 자주 같이 다니셨거든요. 이만호 씨, 현재 마을에 계신가요? 네, 마을회관에서 자주 뵙습니다. 박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후에 종기는 박 형사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만호 어르신은 평소처럼 다른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만호 어르신,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박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이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20년 전 박만섭 어르신 실종 사건에 대해서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기를 두던 다른 어르신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일을 왜 지금 다시? 혹시 마지막에 박만섭 어르신과 함께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만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만섭이 형이 평소보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어떤 소리요? 아들 이름을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종기야, 종기야 하면서 종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따라가지 못했어요. 박 형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만호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후로는 못 봤어요. 하지만 종기는 이만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만호 어르신, 정말 그게 다예요? 그래, 그게 다야. 그때 옆에서 장기를 보던 박춘자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양반은 그때 돌아오셨었지.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종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춘자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 누가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박 형사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박춘자는 당황해서 이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회관 안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기는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종기야. 이만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은 묻어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형사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회관을 나서면서 종기는 박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강제로 말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다른 각도에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20년 전 기록들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종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양반은 그때 돌아오셨었지.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 그럼 왜 자신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종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종기는 마을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 무엇을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걸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종기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생각해보니 2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관 뒤편 창고에는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종기는 2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04년 회의록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기록이었습니다. 2004년 9월 15일 박만섭 실종건. 종기는 숨을 죽이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실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 달 뒤 기록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박만섭 장례 진행 결정. 실종해서 갑자기 장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종기야, 거기서 뭐하고 있니? 뒤에서 이장 김봉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기록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엔 실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장례를 했다고. 김봉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기야, 그런 옛날 일은 이제 그만. 이장님도 뭔가 아시는 거죠? 김봉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당연하죠. 둘은 회관 뒤편으로 갔습니다. 김봉수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 정말 돌아오셨어. 종기는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실종된 지 한 달 뒤에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셨어. 그럼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상태가 정말 심각했거든. 말도 못하시고. 그래도 가족한테 연락했어야죠. 김봉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마을이 어려웠거든.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망자나 독거노인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더 나왔어. 종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다른 노인분이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바꿔치기 했어.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사망 처리하고 진짜 돌아가신 분 시신으로 장례를 치른 거야. 종기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보호시설로 보냈어.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 종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그때 뒤에서 박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춘자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 마지막까지 너만 찾으셨어. 내 아들 종기만 계속 부르시면서 종기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정부 지원 없이는 마을이 없어질 상황이었거든. 김봉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그날 오후 박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종기는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시신 은닉 사건입니다. 수사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해야죠.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종기는 집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덕이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종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여전히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돈을 위해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주요 주민들이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종기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지내온 이 마을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2번 죽으신 거였네요. 종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은 실종으로, 또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의 거짓말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박 형사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종기를 찾아왔습니다. 종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요? 20년 전 보호시설 기록을 찾았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종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네, 2004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셨던 기록이 있어요. 2010년까지요? 그럼 그 후에는?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해에 시설이 폐쇄됐어요. 운영자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송됐는데 박만섭 어르신만 기록이 없어요. 종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또 실종이신 거네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당시 그 시설에서 일했던 간병인을 찾아봤거든요. 박 형사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다른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셔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내일 함께 가시겠어요? 다음 날 종기와 박 형사는 사랑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김영숙은 50대 중반의 푸근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박만섭 어르신요? 아, 기억나요. 종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버지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잊겠어요. 정말 착한 분이셨거든요. 김영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서 방만 바라보셨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올까 하시면서. 종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네, 늘 그러셨어요.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때마다 아들 이야기만 하셨어요. 혹시 2010년 시설이 폐쇄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김영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박 어르신은 다른 분과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누군가 데리러 왔거든요. 종기와 박 형사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가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아들이라고 했어요. 종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요? 저는 몰랐는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김영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박종민이라고 했어요. 박종민? 종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박종기인데요. 그리고 제가 외아들이에요. 김영숙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박 형사가 나섰습니다. 혹시 그때 신분증을 확인하셨나요? 글쎄요. 워낙 급하게 폐쇄되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 외모는 기억나세요? 키가 크고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종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를 데려간 걸까요? 혹시 그 사람이 어디로 모셔간다고 했나요?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에 모신다고 했어요. 박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특징은 없으셨나요? 아, 맞다. 명함을 줬어요. 명함이요? 회사 이름이 도움복지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박 형사와 종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명함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너무 오래됐어서. 요양원을 나오면서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움복지재단을 찾아봐야겠어요. 정말 그런 재단이 있을까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 형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기 씨, 도움복지재단을 찾았는데요. 정말요? 2010년에 설립됐다가 2015년에 해산된 재단이에요. 그럼 아버지를 데려간 그 사람은 재단 대표였던 박종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종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게 재단 해산 후 행적이 묘연해요. 또 실종이네요. 하지만 재단 기록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 형사가 서류를 이 재단이 주로 신원불명 노인들을 돌봤다고 되어 있어요. 신원불명 노인들이요? 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종기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를 이용해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박종민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신원불명 노인들을 모아서 지원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박종민을 찾으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종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용했던 건가요? 마을 사람들에 이어 이제는 정체불명의 박종민까지. 종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박 형사의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종기 씨, 박종민의 행적을 일부 찾았어요. 정말요? 2015년 재단 해산 후에 새희망 실버타운이라는 곳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을 찾았어요. 다음 날 둘은 인천의 한 카페에서 전 직원 이미경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간호사였습니다. 박종민요? 아, 그 사람. 이미경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종기와 박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르신들을 정말 이상하게 관리했어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 이상하게요? 가족이 없는 분들만 따로 관리했어요. 그리고 외부와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켰죠. 종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박만섭이라는 분 기억나세요? 이미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박할아버지. 기억나요. 정말 착한 분이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이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둔 후에 박종민이 몇 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어디로요? 확실하지 않지만 경기도 어디인가로. 박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그때 박종민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미경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요. 신원불명 어르신들로 허위 신청을 많이 했어요.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서류를 조작하는 걸. 종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아마도요. 박종민은 그런 분들만 골라서 모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기도 요양시설들을 전수조사해야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경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혹시 아직 박할아버지 못 찾으셨죠? 네, 아직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종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요? 양평에 있는 산골 요양원이에요. 박종민이 자주 언급했던 곳이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곳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막아요. 그리고 입소자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한다고 들었어요. 전화를 끊은 종기는 즉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단서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종기와 박 형사는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산골 요양원은 정말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종기가 물었습니다. 입구에는 산골 요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박만섭이라는 분.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규정이니까요. 박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수사 관련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경비원이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께 연락드릴게요. 10분 후 5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곳 원장 정수민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박만섭 어르신을 찾고 있습니다. 정수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만섭, 그런 분은 저희 시설에 안 계시는데요. 확실하신가요? 네, 저희는 입소자 명단을 정확히 관리합니다. 하지만 종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수민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박종민이라는 사람은 아세요? 정수민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박 형사가 나섰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협조하겠습니다. 정수민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식사 시간이라서. 그때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종기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버지. 노인은 종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종기예요. 종기가 달려가려는 순간 정수민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함부로 접근하시면. 왜요? 제 아버지인데 확인이 필요해요. 그분은 신원불명. 박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신원불명이 아닙니다. 박만섭 씨 맞아요. 그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기야? 종기는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네, 아버지. 종기예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버지. 종기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기야. 정말 너니?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정수민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치매가 심해서. 박 형사가 원장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가족이 확인됐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종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이제 집에 가서 같이 살아요. 우리 집이 어디더라? 대전이에요. 아버지가 사시던 집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그때 복도에서 다른 환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만서봐, 너 아들 왔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순이야. 내 아들이 왔어. 할머니가 종기를 바라봤습니다. 너 아빠가 맨날 너 이야기만 했어. 종기 하면서. 종기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매일 했지. 내 아들이 언제 올까 그러면서. 정수민 원장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 형사가 원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수민 씨 사무실에서 이야기합시다. 사무실에서 박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종민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수민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 파트너였어요. 무슨 사업이죠? 정수민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수민 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신원불명 환자들로 지원금 사기를 쳤죠?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그럼 왜 가족들과 연락을 끊게 했나요? 정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민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박종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한편 종기는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20년 전에 실종되셨을 때 기억나세요? 20년 전. 잘 모르겠어. 마을에서 이만호 어르신과 함께 계셨잖아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만호. 아, 만호는 어디 갔지? 마을에 계세요. 아버지 많이 걱정하셨어요. 정말? 나를 걱정했어?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종기는 속으로 복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할 수 있을까요? 순이 할머니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종기야, 너 아빠 정말 착해. 여기서 다른 할아버지들 많이 도와줬어. 그래요? 응, 밥도 못 먹는 할아버지들 챙겨주고. 우리 만섭이가 제일 착해. 종기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니. 박 형사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종기 씨,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가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수민 원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치매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기는 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집에? 정말 집에 가는 거야? 네, 아버지. 순덕이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요. 순덕이? 종기 안에 순덕이? 네, 맞아요.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순이 할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만서봐, 잘 가. 아들 만나서 좋겠다. 순이야, 고마웠어. 몸 건강해. 차에 타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종기야, 나는 여기서 얼마나 있었지? 종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래 계셨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데리러 왔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대전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간다. 정말 집에 가는구나. 종기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아버지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그래. 뭘 해줄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요. 된장찌개. 좋아하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피로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종기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순덕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시아버지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순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순덕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은? 아버지, 순덕이에요. 제 아내 기억 안 나세요? 순덕이. 아, 종기 아내.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순덕이도. 순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야 늙었죠. 아버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아버지. 아버지 방도 그대로 있어요. 종기가 아버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이게 내 방이구나. 아버지는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옛날 사진, 독서용 돋보기, 오래된 라디오. 이 라디오. 내가 듣던 거 맞지? 네, 맞아요. 아버지가 매일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라디오를 켜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났네. 새로 사드릴게요, 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덕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네. 손에 힘이 없어. 종기가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버지는 혼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맛있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그날 밤 아버지는 자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종기야, 종기야. 종기가 달려갔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집이에요, 아버지. 우리 집. 집. 맞아, 집이구나. 아버지는 다시 잠들었지만 1시간 후 또 깨어났습니다. 종기야, 내가 어디 갔다 온 거지? 멀리 갔다 오셨어요. 이제 집에 계시면 돼요. 이런 일이 밤새 반복되었습니다. 순덕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겠어요. 그래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종기야,
나 산책 좀 할까? 네, 같이 가요. 마을을 걸으면서 아버지는 이곳저곳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익숙한데? 아버지가 20년 동안 사셨던 곳이에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이만호 어르신이 나타났습니다. 만섭이. 이만호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만호야.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사라져서. 이만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멀리 갔다 왔어. 그래. 나도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이만호가 종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종기야,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네. 네, 다행히. 그때 일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 종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만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종기야, 만호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왜요? 뭔가 숨기는 것 같던데. 종기는 놀랐습니다. 치매가 있으시면서도 사람의 감정은 알아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중증 치매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 같네요.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꽤 많이 진행됐어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중요해요. 집에 돌아와서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버님을 돌봐드릴게요. 고마워요. 같이 돌봅시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종기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뭐가? 지금 이렇게 집에 계시는 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좋은 것 같아. 따뜻하고. 정말요? 응, 여기가 좋아. 종기하고 순덕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아버지는 비교적 잘 주무셨습니다. 종기는 아버지 방 문을 조금 열어두고 지켜봤습니다. 2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집에 오신 거예요.